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유 교수의 오늘 이 사람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각 영역에서 이슈가 되거나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경기도 의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신 최만식 의원님, 예, 성남 1구가 지역구신데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많은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성남이 또 특별히 또 이슈가 되고 있고요. 거기가 지역구이시고요. 요즘 가장 바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황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요즘 핫한 데가 이제 성남 네, 그렇죠. 대장동이죠. 제가 또 그 당시에 시의원을 하고 있었어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이제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좀 추억의 소환도 많이 좀 해봤고, 그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말들이 또 진행이 됐는지 좀 살펴보고, 언론 기자분들하고 좀 그렇게 대담 형식으로 좀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 네. 찾아주시는 분이 많아서 하여튼 영광인데요. 요즘 아무래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추석,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예년과 좀 다른 추석이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가족, 친지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추석 연휴를 보내는 걸 보고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좀 극복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이드 코로나를 좀 우리도 이제 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제 1년 정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의정 활동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고 좀 부족한 부분이 뭐가 있나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남은 기간 동안 채우고 또 보완하려고 그런 구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고요. 또 다행히 코로나 2차 접종도 최근에 하셨군요. 맞아서 예. 지금은 이제 마음적으로 좀 이렇게 좀 편안합니다. 네. 그 의회 기능이 이제 행정부를 견제를 하기도 하고 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선출해 주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도정이 나아갈 방향 뭐 이런 거를 제시하는 것이 정말 큰 역할이시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또 시민들이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것들이 위축됐고 그 중에 가장 위축된 것이 이제 자영업하고 문화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뭐 관광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체육도 지금 뭐 많이 폐쇄가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경기도 문화체육 관광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방향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 또 많은 분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죠. 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문화체육 관광을 담당하는 이제 경기도의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문화예술 체육 관광 쪽에 좀 많은 심각한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좀 삶을 좀 보듬어주고 좀 풀어줘야 또 과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드 코로나 시대를 좀 준비해야 한다. 이전에는 문화예술 행사를 무조건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체육 그렇죠. 행사도 마찬가지고 뭐 체육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체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공공 체육 시설이 이제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취소하고 중단하고 개방을 안 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문화예술 체육 관광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는 뭐 비대면 공연도 좀 많이 활성화된 것 같고 또 이제 인원을 좀 적정한 인원을 좀 이렇게 공연실에 좀 입장시켜서 또 대면으로도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대면을 통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방역을 당연히 철저하게 준수해야겠죠, 방역 수칙을. 그리고 체육 시설도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체육 시설이 개방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주민들 비만도 많이 늘어났다고 그렇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그렇죠. 우리 병원에 들어가는 약국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운동의 부족으로 인해서 비만이라든지 또 문화 예술 행사를 또 향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우울감, 그렇죠.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차츰차츰 좀 풀어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좀 많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오기 전에는 우리 학생들 데리고 여기 수원에 있는 관광버스, 예, 그렇죠. 예, 관광버스를 이제 빌려서 이렇게 답사도 다니고 이랬었는데 못한 지가 벌써 2년 됐어. 그렇죠. 엄청 피로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우리 위원장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을까? 이제 결국은 의회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이제 조례도 있고요. 그렇죠. 또 행정부에 대한 이제 권고나 이런 제안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시민들이요. 그래서 한번 간략하게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우리 위원회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자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문화예술 체육 관광 업계가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뉴딜 프로젝트를 좀 해서 뭐 문화 뉴딜이라든지 스포츠 뉴딜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정책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술 방방콕콕이라는 그러한 행사도 했고 또 만원의 기적이라고 해서 이제 발코니 콘서트 같은 거 아시죠? 그런 공연들을 좀 화제가 되고 있었죠. 해서 좀 이렇게 우리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예술인 창작 수당이라는 것도 그렇죠. 추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아까 코로나19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들 어렵지만 특히 예술인들이 그런 행사들을 전면 중단, 취소, 연기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고.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예술인들인데 더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럼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조례는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년도 2022년도부터 좀 시행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광역 시도도 이런 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가 최초고요. 이제 이게 예술인 창작수당이 아마 앞으로는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시기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예술인 이제 코로나 자립지원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일회성으로 이렇게 장애인 우리 예술인들에게 그런 수당을 준 지자체가 일부 있긴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시행하려는 것은 아마 경기도가 최초이고 아마 경기도가 잘 이런 부분이 풀어서 잘 헤쳐나간다면은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좀 따라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또 현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지자체가 이제 문화 행사를 자체 기획하는 비율이 7위 정도가 되고요. 또 문화예술 공연 그런 건수 비율은 이제 전국 8위에 좀 머물러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 주민들이 이제 전국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데 실제로 기초지자체가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할 만한 예산과 그런 인력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이 그동안 좀 더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또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이제 경기도 문화예술 관련된 예산이 2%밖에 안 됩니다. 2%. 전국 17개 시도에서 하위예요. 그렇게 하위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속적으로 최소 3%대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들을 이제 집행부에게도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부분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아까 했지만 행사 건수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인구가 1380만임에도 불구하고 좀 인구 대비 어떤 기초시설 적은 편이죠. 어떤 기초시설체는 0.6건 이래갖고 상당히 못하는 데도 있는데
평소에 그렇게 그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좀 미흡했지만 코로나 되니까 더 위축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의원님이 또 그 힘있게 추진하신 부분이 그 장애인 관련된 네네. 부분과 이제 체육회 법인화 관련된 부분인데 그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는데 예. 우리가 이제 비장애인들은 나름 예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예, 예. 좀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 게 사실이지만 예, 예. 우리 장애 예술인들은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예, 예. 뭘 하나 공연을 하려고 해도 그 그렇죠. 공연장을 섭외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그런 그 장들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 교육을 또 통해서 예술을 배우고 싶어도 많은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장애인 비장애인 나누지 말고 장애인에게도 예술과 관련돼서 예, 예, 예. 활동이라든지 예, 교육이라든지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끔 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런 조례를 제가 제정을 하게 된 거고요. 아마 내년도에 좀 국비를 어느 정도 좀 지원을 좀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장애 예술인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네네네. 또 장애 예술인들이 예, 예. 교육을 통해서 이제 공연을 할 경우에 공연에 필요한 지원도 사업비를 해주고. 좀 지원해주는 네네. 부분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육회와 관련해서 이제 이전에는 이제 단체장이 체육회장이었던 시대였지만 법인화가 이제 된 줄 알았더니 됐죠. 민선시장 예, 예. 민선체육회장으로 선거를 치렀고 예, 예. 올해 예, 예. 대다수 시도하고 시군이 예, 예. 다 체육회가 민간으로 예. 이제 회장으로 바뀌면서 법인화가 법인화됐고. 대부분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렇게 체육을 하는 행위는 모든 인간과 모든 도민들이 다 개별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뭐랄까 결정하고 뭔가 정책을 추진하는 민간 단체가 이제 체육회인데 그 체육회는 시민들하고 거리가 좀 멀리 있다는 느낌? 왜 그렇죠.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엘리트 중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중심으로 이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예, 이렇게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생활체육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받으면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신체 활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애 주기별로 맞는 그 유아서부터 맞춤형으로. 노인까지 예. 맞춤형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체육 행정이 좀 지원과 사업을 예, 예. 좀 병행해서 좀 추진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이 할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민간 영역에서 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공공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한다면은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예, 대로 예. 이제 체육이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서 이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이제 민간의 영역을 담당하는 체육회가 법인이 아닌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지원이나 어떤 회계 투명성 이런 걸 보장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꾸준히 하셨던 거군요. 예. 그렇죠. 이제 체육회가 이제 그 민선 회장으로 좀 바뀌면서 예, 예. 이전에 있었던 전에는 뭐 이렇게 뭐 시장 도지사님이 단체장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체육회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느슨한 것도 네, 사실이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명성이라든지 예. 뭐 공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그렇죠. 존재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민선 회장으로 바뀌면서 전환의 시대에 예. 체육회가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전에 했던 그런 것들 다 떨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저희가 많은 부분 예, 예. 지원하고 도와주려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의원님의 이제 약간 지역구 쪽으로 좀 옮겨가서요. 네, 네, 네. 뭐 저도 질문하기가 지금 상당히 지금 신경이 쓰여요. 예. 왜냐하면 화천대유 그러는데 제 이름이 김대유거든요. 화천대유가 뭐냐? 그 이제 은행들의 이제 그런 기구인데 그렇다면 이제 성남을 위해서 그동안 이제 그 내년에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결산을 좀 하신다면 성남의 지역구를 위해서 의원님은 어떤 걸 하셨는지 또 남은 임기 동안에 어떤 걸 마저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4년여의 활동을 어느 정도 좀 마무리하면서 좀 이렇게 의정 보고서를 최근에 한번 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에게 의정 보고서도 이제 배부해 드렸고 또 온라인상으로도 그 SNS를 통해서 저희 의정 활동에 대한 보고도 드렸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 예. 몇 가지 좀
중요한 일들을 좀 한 것 같아요. 예, 예. 일단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경기도 예, 예. 종합체육대회하고 생활대축전을 예. 성남시가 유치하게 됐습니다. 아, 그게 혹시 SOC 복합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별개고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종합체육대회가 도시에서 열리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 도시의 체육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그렇죠. 체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많은 우리 선수들과 이제 관계자들이 또 그 도시를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 시설도 좀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거고. 체육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렇죠. 좀 어느 정도 기여가 되는 부분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화합을 하고, 말하자면 이제 올림픽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도의 올림픽이 예. 성남시에서 열리게 된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유치하는 데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고요. 정말 뜻깊은 일을 하신 네, 거네요. 네, 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경기도 무형문화 대축전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의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성남시에 예. 열리게끔 좀 많은 노력을 예. 기울여서 그런 부분들이 성과 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뭐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유소년 축구장, 이런 예산들이 아주 자질구레하게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생활 SOC 사업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가로부터 예. 확보를 받아야 되고, 예.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 해당 지자체에 내려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 쓰여진 부분들에 예. 있어서는 지역구 이제 도의원으로서 그렇죠. 신경을 써야 되고, 예. 각별하게 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관심과 신경을 써서 소기의 성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이제 교육학자이고요. 또 교사가 될 분들을 이제 쭉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 학교들에 대한 지원도 눈여겨봤는데, 위원장님께서는 그 성남에 있는 여러 그 학교의 어떤 급식 시설이라든가 또 체육 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쓴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이제 교육부가 좀 알차게 추진하고 있는 게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인데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해서 내년서부터 이제 사업 시작이 되는데, 이제 40년 이상 된 노후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일종의 있습니다. 학교를 좀 IT를 좀 더 혁신적으로 하겠다는. 그렇죠. 이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예. 시대에 맞는 예. 학교를 좀 만들자. 그래서 이제 4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 수정구에 7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내년부터 이제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 체육관이 없던 학교가 3군데가 있었었는데, 이제 성보경영고, 그다음에 신흥초등학교, 문원중학교, 이 3개 학교에 체육관 신축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체육관도 들어서고, 또 이제 신흥초나 문원중 학교 같은 경우는 같이 급식실까지 같이 곁들여서 이제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많을 텐데요. 체육관이나 뭐 급식실은 또 현대화된 이제 건물이기 때문에 예산도 뭐 수십억, 100억 넘어가고 이렇더라고요. 기본적으로도 이제 그 최소한 25억 정도, 30억 정도면은 체육관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 그 이제 그린 스마트와 관련해 갖고 한때 우리가 이제 코딩 교육이 네, 유행을 네.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미래 스마트와 관련해서는 그 메타버스라고 해갖고 가상 공간에서 뭐 이렇게 뭐 경기 활동도 네, 하고 그쵸. 학생들이 교육 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특히 성남시에서 스마트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메타버스를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네네. 측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제안해 주시고 하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남형 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시즌 3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아이들을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으로 또 공교육에서 못다한 부분들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생존 수영이라든지 목공 수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코딩 수업이라든지. 혹시 생존 수업은 뭐 계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계엄 잘 치는데 우리 이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세월호 때 우리 아이들이 배에서 가슴 아프죠. 그냥 이렇게 생을 이별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그렇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에게 좀 어렸을 때 수영을 좀 가르쳐 놓으면은 그런 위기 상황에 있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을 성남시에서는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망고의 진리인데 위원장님 말씀을 드리니까 좀 약간 뭐랄까 진짜 우리 교육이 생활교육으로서 가야 되고 체육교육도 중요하고 이것도 새삼 느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은 스포츠 뭘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제 공 가지고 노는 운동은 다 좋아합니다. 주로 이제 여기 축구, 농구. 제가 지금 아직도 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못한 지 꽤 됐는데 예. 매주 주말이면은 예. 운동장에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 FC인가요? 예. 축구팀도 성남에 이제 시민구단인 성남 FC가 있는데 예. 그 FC에서도 저희가 이번에 5억 원을 좀 지원해 줬습니다. 경기도에서. 5억 원을. 성남뿐만 아니라 이제 5개 구단에 5억씩을 지원해 줬는데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 5억을 받아서 선수 영입이라든지 요긴하게 잘 쓰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성적이 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됐다는 그런 좀 좋은 소식을 좀 저한테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보람을 느낍니다. 그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워낙 시민들과의 이제 그 연계점이 높고 또 의원님이 그걸 감당을 해오셨다고 하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그만큼 관심이 이제 크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혹시 코로나 시대에 좀 더 폭넓게 우리 도민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따뜻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제 넘어서 이제 2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 겁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시대가 지금 대전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문화, 예술, 뭐 관광, 체육도 변해야 되고 또 거기에 걸맞는 정책들이나 예산들을 수반해서 보다 더 도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화, 체육, 관광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는 좀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열심히 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도민들께 전하고 싶고요.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4분의 의원이 합심해서 보다 나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하겠다. 또 다시 한번 또 다짐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폭넓게 이제 그 전체적인 조례 제정이라든가 예산 확보 그리고 특히 이제 성남시에 지원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끝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또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경기도가 이제 전국에서 서울보다 인구가 많고 잘하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많이 또 주민들이 알려지지 않아갖고 좀 의원님들이 억울한 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의원님께서는 이제 특히 이 문화 생태와 관련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좀 더 이거는 정말 주민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다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앞으로 또 코로나와 같은 유사한 또 바이러스들이 또 창궐을 한다라는 그런 또 예측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보다 더 안전하고 또 공정하고 격차를 좀 해소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방점을 두고 좀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문화예술 체육 관광 관련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문화시설이 우리 31개 시군에 좀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서 또 우리 도민들이 그만큼 문화 향유를 많이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수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그러려면 이제 콘텐츠가 중요합니다. 콘텐츠를 통해서 보다 질 높은 콘텐츠가 나와서 도민들에게 좀 다가서야지 그냥 옛날과 똑같은 그거 같은 콘텐츠로는 이제 정말 대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죠.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좀 지원을 통해서 질 높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이제 생태계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좀 더 발전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80만의 대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도시의 위상에 맞게끔 경기도도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또 우리 의회에서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그 최만식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ESG 생태 전환의 시대에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이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의 분야가 잠들어 있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이 최만식 위원장님을 필두로 문화체육관광위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부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왔던 숨은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우리 최만식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은 경기도의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 최만식 위원장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